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라는 주제, 그 중에서도 연금만 믿고 퇴직해도 괜찮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은퇴라고 하면 은근히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정년까지 일 열심히 하고 퇴직하면 연금 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 역시 비슷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전자회사에서 3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연금만으로도 넉넉하다는 소리에 솔깃해서 별다른 대비 없이 회사를 떠나셨어요. 문제는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연금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많이 놀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가 바로 코앞인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연금, 생각보다 적어서 2차 충격. 퇴직 후의 첫 달은 해방감에 즐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퇴직했구나. 이제는 출근할 필요도 없고 오랫동안 못 즐겼던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보다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대요. 가장 큰 이유는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분은 월급여가 꽤 괜찮았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연금 퇴직금이면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은퇴 후엔 집도 마련되어 있으니 크게 지출할 데가 없을 거라고 낙관하셨고요. 근데 연금은 국민연금 외에 사적으로 가입해둔 게 거의 없었고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도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이걸로 내가 생활할 수 있나 싶을 만큼 크게 줄어버린 거죠. 더 큰 문제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에요. 부모님 부양, 자녀 결혼 비용, 갑자기 아파서 쓰게 되는 병원비 등등. 막상 퇴직하고 보니까 직장 다닐 때처럼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 한 번씩 큰 돈이 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더랍니다. 아, 내가 너무 무모했구나. 내가 퇴직을 이르게 결정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건가? 하고 자책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은퇴 전부터 자그마한 전세월세 수입이나 투자로 인한 부가 수익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걸로 다 충당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수익이 없었으면 벌써부터 재취업 자리를 찾아다녔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연금이 생각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다른 수익원을 마련하거나 생활비 규모를 조절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례 오래 일했지만 모아둔 돈 어디 갔지? 두 번째 이야기는 비슷한 전자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의 사례예요. 이분도 나는 그래도 일정 기간 꼬박꼬박 돈을 모았으니 남들보단 형편이 낫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자산을 정리해 보니까 큰 재산은커녕 어딘가로 돈이 술술 다 빠져나가 버린 흔적만 남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녀 교육비와 주택 마련, 그리고 각종 생활비로 상당한 금액이 계속 지출되었던 거예요. 게다가 엔지니어로서 연구 개발 업무가 계속 바쁘다 보니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꼼꼼하게 챙길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달 월급 들어오면 대출 갚고 자녀 학원비 내고 병원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있으면 카드로 긁고 이런 생활이 30년 넘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죠. 게다가 퇴직 후엔 지출이 확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달랐다고 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오히려 법인보험이나 단체보험 혜택, 회사 복지제도 등을 이용하느라 의료비나 각종 지원을 받았는데 막상 퇴직하니까 그런 혜택이 다 사라지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사비로 보험을 가입하려니까 나이가 많아져서 보험료가 훨씬 비싸졌고요. 결국 이분은 더 늦기 전에 알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배달이나 주차 관리 업무처럼 일용직 위주의 일거리를 찾아보고 계셨어요. 엔지니어로 30년 넘게 일했는데 막상 은퇴 후에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해야 한다니
참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하셨죠. 결국 오래 일했다고 해서 누구나 많은 돈을 저축해두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지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3번째 사례. 퇴직 후 내 꿈 찾아 떠난다 했는데, 마지막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퇴하실 때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거야 하고 결심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평생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해오고 싶던 일을 제대로 못 해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가령 여행 작가나 사진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공방 창업 같은 거요. 근데 제 지인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도 전자회사 생산기술 파트에서 25년 일하시고 나서 퇴직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여행 채널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영상도 찍고 글도 쓰면서 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행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유튜브나 SNS가 잘 되면 수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장비도 사고 여행 경비도 마련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호기롭게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나니까 슬슬 자금 사정이 빠듯해졌어요. 아직 채널 구독자나 조회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광고 수익이 거의 없더랍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 단시간에 성과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결국 이분도 고민 끝에 가족의 생계와 본인의 꿈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만 했어요.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주일에 며칠은 공장 자동화 설비 관련 자문 일이나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 여행 채널을 조금씩 꾸려가고 계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전업으로 하려면 그만큼 사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두거나 최소한 몇 년은 버틸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다들 저마다 꿈과 기대가 있으셨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는 생각보다 빠듯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죠. 이를 통해 우리가 미리 깨달아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실제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난 이 정도 받는다며 부러워할 수 있어도 각자 납입기간, 납입액, 다른 개인연금 유무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리고 연금액이 정말 생활비로 충분한지, 주거의료 자녀 지원비 등은 어떻게 될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출 관리와 퇴직 전 자산 점검은 필수. 퇴직 직전에 한 번쯤은 내가 가진 자산과 부채, 매달 고정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디로 돈이 줄줄 새고 있나? 파악하지 않으면 퇴직 후에 내가 모은 돈이 어디 갔지? 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의료비나 보험 문제는 간과하기 쉬운데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복지 혜택이 사라지면 확 갑자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해요. 퇴직 후엔 생계 꿈 2마리 토끼를 잡을 전략이 필요. 퇴직하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거야 라는 꿈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다만 그걸 전업으로 삼으려면 적어도 몇 달에서 몇 년간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자금이나 대체 수익원이 필요합니다. 또 퇴직 후에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은 60세 넘어서도 계약직, 파트타임, 자문 형식으로 세컨드 커리어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일을 배워보는 것도 방법이죠. 마무리하며 엔지니어로 35년간 근무하고 은퇴하신 분, 30년 넘게 일했는데도 모아둔 돈이 없어 당황하신 분, 그리고 퇴직 후에 본인 꿈을 쫓았지만 예상보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신 분. 이 세 가지 사례는 사실 특별한 예외가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누구든 충분히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고 어쩌면 좋냐 하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어차피 은퇴와 노후는 언젠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니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모아서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더 꼼꼼히 계산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해요. 그러니 아직 은퇴 전이시라면 당장 내 수입과 지출, 부채와 자산 상태부터 파악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소득이 발생할 방법은 있는지, 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추가, 납입이나 개인연금 가입 등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걸 권합니다. 혹은 또 다른 배움이나 재취업 기회를 찾아보거나 자문 컨설팅 형태의 일을 통해 수익을 얻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번에 큰 돈 벌어야지 하는 욕심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조금씩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엔지니어 밖에 못 해봤는데라고 생각했어도 의외로 평생 쌓은 경력이나 노하우를 필요한 곳이 많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재능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이 많으니까요.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연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은퇴 준비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실감하셨길 바랍니다. 은퇴는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더 길어지는 인생, 그리고 늘어나는 은퇴 후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께 작은 힌트나 동기부여가 됐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